자, 그나저나 빵꾸노트는 좀 하고 계세요? 자, 조만간 검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는 아니니까 매주 검사는 안 씁니다만 한 번씩 제가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할 거야. 검사. 지금 경제론 지금 그 패턴 분석까지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카페를 하나도 안 해서 그래서 내가 검사할 거야, 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야. 분양가 상한제하고 지금 선분양 제도는 구분해 줘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야. 우리 시험에 2번 나왔고, 평가자 시험에도 한 번이니까 최근 5년간 무려 3번이 출제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냐, 없는 제도냐 물어보는 건데, 이 공안세는 좀 나중에 두더라도, 이 3종 세트는 꼭 암기해야 돼. 3종 세트. 그럼 첫 번째가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 제도 나오면 우리 시험에 없다, 이런 말. 봐봐. 개를 양도하고 자빠져 있어. 개.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인데 토지초과 이득세는 어디서 번듯해? 왜 고개를 어디서 번듯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셔. 개발 이익의 환수제도에서 개발 부담금, 토지초과 이득세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6대 대도시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언제적 시절입니까? 그러면 광역시라고 부르기 이전 직할시 시절. 직할시를 압니다. 그러면 제 또래 이상이에요. 제 또래 이상. 대부분 광역시라고 말하지. 대단히 오래된 제도예요. 자, 6대 대도시에 한해서 한 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택지니까 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 지으려고 200평 이상의 택지를 뭔가 취득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허가제의 특징이 뭐냐? 허가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건축 허가 같은 거 빼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허가 제도는 어떤 특징이냐? 허가를 얻으라 그래.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웬만하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결국 택지 소유를 200평 이상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으로 내가 택지 좀 사겠다는데 택지를 사면 안 돼. 이런 제도는 그렇죠. 현대 사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폐지된 거예요.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 보세요. 토지초과 이득세. 유의토지. 딱 놀고 자빠져 있고 비업무용. 얘도 놀고 자빠져 있잖아요. 완전 놀고 자빠져 있는 토지인데 갑자기 뭐가 올라? 여기도 지금 토지죠, 토지. 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세금을 때려 부었다 이런 거예요. 이해했다?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 이 세 가지는 3종 세트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적이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제도가 하나 나와. 이것도 익숙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뭡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야. 자, 작년 평가자 시험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나왔는데 뭘 물어봤냐? 그 제도의 근거법의 이름을 말해달라는 거야. 자, 말해주세요. 우리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거법. 중개사법이라고 하면 안 돼. 중개사법에는 없어요. 뭐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참 애매모호하게 표현한다고요. 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차만 하시는 분은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시험에는 요 30일이 잘 나와요. 30일. 엄청나게 잘 나와요. 30일.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조금 어려운 제도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거 어디서 배웁니까? 이제 할 때 됐어. 그렇죠. 중개사법에서 대부분 느지막이 하나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 문구가 잘 나와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딱 봐도 지금 뭐가 지금 문제되고 있어요. 투기가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현재 투기가 있거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투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할 때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이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허가 신청해요. 그럼 대부분 허가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뭔가 아주 복잡해 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나 들어서 나 허가 안 받으려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투기를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한다 이런 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그 다음에 얘랑 세트 메뉴 제도가 있어요. 이거 보셔. 더럽게 길어 법조문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허가를 하는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봤더니 공익사업용 토지가 많이 나와요. 공익사업용 토지.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약을 딱 체결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에요. 지금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둘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렇게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전화를 돌려. 전화를. 자, 여기서는 거래가 되기를 희망해요. 거래가 안 되기를 희망해. 누누이 말했어.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허가 안 해준다고. 허가를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지금 투기 목적이니까 허가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지금 안 할 취지야. 계약을 안 하기를 희망해요. 계약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전화를 돌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주택 공공기관, 뭐 공공단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토지, 야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말하라는 거야. 그게 이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공공단체가 뭘 원한다고?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에 하나를 선매자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죠? 너희들이
사고 싶은 게 있다.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 대신에 허가 안 해주면 되잖아. 허가 안 해주면 이 사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토지공사 같은 애를 대신 여기다가 그렇죠. 집어넣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매제도예요. 선매제도. 그런데 왜 선매제도로 갑니까? 그러면 이 토지공사 입장에서 보죠.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가 뭔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토지를 그래서 사놓는 거예요. 이게 선매제도예요. 선매. 그리고 미리 토지를 사놔.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토지를 사놓은 다음에 이걸 어디로 옮겨? 이게 바로 토지은행 제도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바로 토지은행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세트 메뉴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선매제도, 토지은행제도. 그래서 여기가 잘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너무 길어. 아니, 공법도 아닌데 공법도 하기 싫어 죽겠구만. 부동산 하기서도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정에 금이 안 가는 선상에서 시험에 나와. 우리 부동산 학은. 근데 그게 뭐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선매야. 선매는 뭔가 미리 구입하는 거야. 미리. 뭘 위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할 토지라서 뭔가 미리 구입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협의를 통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 얘는 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논점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지금 장래 사업에 필요할 토지 이렇게 선매가 나오면 토지은행 제도를 떠올리면 똑같은 취지야. 그러니까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이 선매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취득은 할 수 없고 항상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선매 나오면 뭐가 키워드라고? 협의 매수. 자, 개발과 보전 나오면 정확히 17분 25초 전에 했어. 개발과 보전 답. 적성평가라니까. 토지 적성평가. 자, 개발 부담금 나오면 개발이 환수제도.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하면 자, 3종 세트. 개발권 양도.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 토지초과 이득세. 의외로 할 게 많다니까. 짜실짜실한 게. 그거 아직 안 끝났어. 하나가 더 있어. 자, 선매제도 밑에 가서 주택도시기금. 자,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는 낯선데 저도 낯설어요. 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배웠어요. 저는. 국민주택기금.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이 뭡니까? 그러면 자, 우리 지금은 로또지만 주말이면 옛날에 인기 많았어요. 돌리세요 하고 쏘세요 이런 거 있었어. 바로 주택복권으로 모으는 거야. 얘가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에 했던 주택복권, 그다음에 우리가 저축하는 청약저축, 그리고 뭔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하면 채권 사업권 하잖아요. 이 국민주택채권 이런 거 매각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면 국민주택기금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걸 용어가 지금 바뀌었어. 주택도시기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니까 주택도시기금으로 뭔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은 어디다가 쓰겄어?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쓰겄어.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어요. 그렇죠. 서민들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할 때 싸게 자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주택구입과 임차하는 개인의 수요자, 더럽게 어렵게 표현하지만 무주택자가 대표적이에요. 무주택자. 이런 자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B로 놨어요. 정확할 필요 없어. 부동산학은 그냥 주택의 건설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이야.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누가 운영한다?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누가 운영하겠어. 그렇죠? 이런 것들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야. 시험에 이제 나왔어. 시험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거에서 이게 그대로 나왔어. 1, 2, 3, 4, 5번으로 가나다라마가 가나다라마. 그런데 요 맨 마지막에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취지가 주택도시기금은 딱 봐도 뭔가 서민들을 지원하는 어떤 기금이겠죠. 그런데 딱 봤더니 뭔지 몰라. 처음 봤어.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준주택이고 딱 봤더니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이상.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 국민주택 규모 호화주택인데 그러면 이놈이 아니겠지 하고 딱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찾아갖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예요. 절반도 안 돼. 세상에 절반도 안 돼. 이게 시험장에 그렇죠. 이게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감에서 그냥 자신이 없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 봐요. 올해 평가사 시험에 평가 시험 이제 아직 개강 안 했어요. 평가사는 7월 달에 개강하는데 시험 끝나고 지금 휴식 기간이야. 이게 저런 강사 입장에서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휴식 시간인데 평가 시험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중개 대상물 잘 아니까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어. 작년에 중개사법처럼 실무 막 적으로. 그래서 1, 2, 3, 4, 5번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어. 진짜 뭐 인목인데 뭐시기 아는 인목이고 뭐. 그런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3번인가 이었어. 이렇게 나왔어. 하천으로 포락되어서 하천에 덮여버려서 사건이 소멸된 농지 이렇게 나왔어. 아니 뭔지 몰라도 아니 사건이 소멸됐다 그러면 권리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걸 무슨 중개를 해 하고 있어. 우리 돈도 못 받을 건데 이걸 절반도 못 받고 왔어. 절반도.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자신감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쭉 봤더니 이상해. 사건이 소멸됐는데 세상에 중개할 일 없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걸 제대로 그냥 딱 3번 찍고 못 갔다 이런 말 이게. 아니 사건이 소멸됐는데 뭐하라고 중개를 하냔 말 이게. 중개. 그것처럼 우리 중개사법에 이놈이 나왔다고. 이놈이. 나 배운 적이 없어요. 2차 하세요. 2차 한대. 2차에서 이거 잘 안 한대. 그래도 몰라도 이상은 아니겠지. 이상은 호화주택이라는 건데 이상이면 평수가 크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 이런 걸. 자 그러니 또 봐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부동산 조세. 세상에 이 부동산 조세를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시는 분이요. 취재, 종양 뭐 이렇게. 미친 과감히 저는 미쳤다고 봐. 왜? 아니 부동산 관련된 조세는 생활 지식이야. 생활 지식까지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면 모든 책을 다 두 문자를 따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생활 지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 매수자가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면 취재, 종양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이건 기본적인 생활 상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활 상식까지 그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보셔. 자, 항상 부동산을 취득해요. 아 그럼 취득세 내야지.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뭘 내냐 그러면 야 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내냐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식이니까. 취득세와 재산세를 왜 냅니까? 그러면 당신이 물건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건 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야, 취지가. 그래서 뭐든 조금이라도 내라는 거야, 행동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재산세. 그리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으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이게 3종 세트잖아요. 취득하고 보유할 때 재산세 내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내고. 그런데 우리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뭘 하나 추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부세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몇 개예요? 4개밖에 안 돼. 취득하고 보유할 때 재산세 날라오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특별히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종부세를 냅니다.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까지 두 문자를 따면 두 문자가 책 한 권이 된다 이런 말. 두 문자.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그러면 제가 기준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조세를 좀 넘겨줘야 된다고. 근데 넘겨줄 때 푼돈 넘겨줬다 그랬어요? 좋은 세금 넘겨줬다 했어요. 푼돈짜리 넘겨준 거예요. 그 대표인 게 취득과 재산세요. 우리나라에서 취득과 재산세 얼마나 낸다고. 다른 세금에 비하면 다 푼돈이라고, 푼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어떤 수입원이 취득세, 재산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만 좀 이해하고 암기는 어떻게 한다? 지방세 세 글자잖아, 세 글자. 취득세, 재산세 세 글자짜리는 지방세, 세 글자, 지방세고 나머지는 국세 이러면 돼. 왜? 대부분 국세가 원칙이야. 지방에다가 넘겨준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돼. 지방세를 암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야, 국세. 지방세만 암기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구분하고 있어. 대부분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다가 넘겨준 거라고.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에 어떤 거 넘겨줬습니까? 더럽게 돈 안 되는 취득세, 재산세야. 취득세, 재산. 이게 부동산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고.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국세란 말이야. 국세. 자,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취득과 관련된 세금으로 가끔 언급이 돼요. 상속을 통해서 뭔가 상속세는 상속에 대해서 내는 건데 부동산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증여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면 상속세 내고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 또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기본이니까.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자, 그리고 잘 보셔. 국세, 지방세 말고 이제 시험에 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례세입니까? 누진세입니까? 지금 1차만 하신 분 잘 들어. 누진세입니까? 신고 납부입니까? 부과 징수입니까? 이런 것들 모의고사에 나온다. 왜? 평가사 시험에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것까지 낸다. 국세, 지방세 말고. 그럼 뭐죠? 자, 취득세. 1차만 하신 분 잘 들어보셔. 그리고 2차만 하신 분 대답을 해줘. 취득세는 비례세예요, 누진세예요? 비례세예요, 누진세예요? 얘는 100% 비례세야. 이거 확실히 비례세야. 얘는 비례세야. 자, 재산세, 비례세예요, 누진세예요? 비례세의 누진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건에 따라서 비례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누진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물건에 따라서. 자, 종부세 2차만 하신 분, 2차 하시는 분, 비례세의 누진세요. 이제 양다리 찍는 걸로 가셨어요? 네? 작년까지는 누진세지. 100% 누진세인데, 그렇죠. 올해부터 뭐가 들어와? 법인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비례세로 들어온다고. 비례세로. 그러니까 얘도 비례세일 수도 있고 누진세일 수도 있다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세법에서만 세법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잘 하셔. 물건별로. 부동산에서 안 물어봐. 왜?
취득세 하나는 명확히 비례세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짬뽕되어 있다면 상속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자, 신고 납부냐 부가 신고 납부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 부가 징수는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재산세. 재산세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로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부과 징수가 많지만 예외가 있어. 신고 납부가 또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결국 국세하고 지방세냐 취득 보유 처분이냐 이거 말고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낼 수가 없어. 내면 전부 다 이의신청이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딱 요것만 기억을 좀 해줘. 질문을 많이 주신다고 시험 막판에 이게 비례세입니까? 누진세입니까? 아니야. 시험 못 낸다고. 됐다? 그리고 반드시 3대 부동산 세금으로 암기해야죠. 취득, 보유재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부세 정도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출 한번 보죠. 기출. 자, 저번 주 모의고사 8번, 9번, 10번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8번.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자, 이건 논점이 뭐예요? 논점이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대답해 주시지 말고. 논점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직접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토지은행제도는 직접이죠? 직접. 몇 장 없어. 지금까지 5월달에 나눠준 거 이거 여기 10문제 모의고사 3번째니까. 자, 봐봐. 4월달까지 제가 준 자료 아까 하지 말고 짝 찢어서 버리라고. 그냥 신주단지 또 못이 들고 다니시라고. 버려. 이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대신 뭘로 만들어 놨어 제가. 아니 매일 하는 이론 빵꾸 노트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거 만들어 놓은 거니까 4월까지 자료는 그냥 싹 버려놓고 뭐만 계속 모아놔. 이제 10문제 모의고사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매주 10문제씩 드릴 거야. 그럼 그것만 모아서 자꾸 풀어봐. 정답 밑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빵꾸 노트 끝나면 제가 카페하고 유튜브로 이 10문제 모의고사 1번부터 다시 쭉 풀어 드릴 테니까 그러시고 자기가 스스로 다른 과목 하면서 시간을 내서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쓰는 거니까 모의고사만 모아 놓으셔. 자, 일단 직접 개입 방식 맞고 2번은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뭐 딱히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빠 보이진 않아. 필요하니까 했겠죠 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것도 틀려 보이지 않아. 4번.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자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취지죠. 토지를 언제 미리 사나? 쌀 때 미리 사놓는 거니까 그죠. 토지를 취득할 때 높은 보상비를 주는 걸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찾아보세요. 이게 틀린 지문인데. 예. 여기 27회 기출이에요. 27회 기출. 그렇죠. 이게 틀렸죠. 이게. 토지 비축 제도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잘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예요. 뭐라고 딱 돼 있어요? 시행 중인 정책. 그래서 다음 중 시행 중인 정책인 게 5만 자까지 정책 다 내. 이런 게 꼭 2문제 나온다고. 2문제. 자, 보셔. 첫 번째 어떤 제도가 나왔어요? 가격공시제도. 자,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학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땡큐 해야 돼. 땡큐. 근데 뭐가 딱 보입니까? 공동이야. 공동. 공동주택은 너무 중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합니다. 틀렸잖아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나왔네. 선매하면 키워드가 뭐야? 이거 다 보면 죽어. 선매하면 키워드가 뭐야? 그렇죠. 미리 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적인 취득은 할 수 없고 봤더니 뒤에 선매자에게 강제적으로 수용합니다. 나왔네. 나왔어. 자, 3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나왔네.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단 30일 틀렸고 요거요. 언제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네. 그러니까 딱 핵심 키워드하고 취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어. 이거 분양가 상한제라고 적어져 있어요. 선분양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야, 이걸 헷갈린다. 이게 분양가 선분양이야. 선분양. 자, 그럼 봐요. 미리 들어가셔.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하라는 건데 선분양은 미리 분양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누구의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공급자. 그러니까 선분양이 나오면 공급자는 뭐라고 한다? 땡큐. 틀렸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그렇죠. 공급이 감소한다가 맞겠지만 선분양 나오면 땡큐인데 공급이 감소할 리가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정확히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선분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후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후분양으로 가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되면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짐으로써 사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요 정도 하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나왔어요. 연구. 자,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하면 3종 세트는 알고 있어야죠. 3종 세트. 자, 153페이지. 한번 확인만 하죠. 153페이지. 자, 153페이지 보면 밑에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에 3개. 영구임대주택,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영구임대주택, 동그라미 2번에 국민임대주택, 3번에 행복주택. 이 3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영구임대는 몇 년 이상? 50년 이상 또는 영구. 그리고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자, 그러니까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가 뿔나기 시작합니까? 젊은 계층이 뿔이 난다고. 젊은 계층은 젊다는 이유로 혜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등장했다 이런 말이에요. 행복주택을 봤더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런 건 필요 없고 뒤쪽이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누구? 젊은 층. 젊은 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바로 행복주택인 거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0번. 자, 토지정책 수단을 물어봤고 여기도 또 직접이냐 간접이냐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직접과 간접 개입 방식을 구분할 때 요령이 뭐라 그랬어요? 뭐부터 본다? 간접부터 본다고. 간접부터 왜 봅니까? 그러면 간접이 눈에 들어오는 딱 4가지가 있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너무 잘 보여. 이것도 역시 딱 보니까 이게 지원, 보조가 눈에 탁 들어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얘들은 간접이잖아요. 간접.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자, 제도라고 돼 있는데 읽어봤더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이익을 환수해요. 무슨 제도예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환수한다고 돼 있으니까 뭐가 나오든지 개발 머시가 나오든지
개발 뭐시기? 개발 부담금이 나오든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무튼 누구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개발권 양도 제도는 아닌 거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 또는 개발 부담금 이런 게 들어가야지. 자, 그다음에 3번. 선매 나왔어. 선매. 그러면 뭐부터 찾아봐? 협의 매수냐?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취득이냐?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거래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틀려 보이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5번을 먼저 보시죠. 5번. 여기 뭐야 이게? 이게? 개발과 보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요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야 이게. 둘 다. 하나만 제대로 알도 되죠.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뭔지 몰라도 개발과 보전의 문제 나오면 토지 적성평가야. 토지 적성평가. 자, 얘는 뭡니까?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이게 뭔 제도를 이제 가정하고 이 질문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른다니까? 뭐 이런 거 태반이겠지. 그러니까 미개발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춰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제도를 널려버렸어. 다 그러려고 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개발 보존이야. 이리 가야지.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 하나 보자고요. 자, 30일의 기출.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일의 기출이야. 자, 일단 1번 봤더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세금 감면이고 그럴듯해요. 자, 2번 이런 거라고. 증여세, 국세. 자, 지방세를 암기해야 된다고.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말고는 다 국세야. 상속증여 국세고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맞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통과하고 4번. 종부세 나왔어. 종부세는 국세고 취득세, 재산세 말고는 다 국세야. 국세고 보유 단계 부과합니다. 자, 재산세 나왔어.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이게 틀려 이게? 딱 생활 상식으로 요 정도 나온다고. 누구에게는 생활 상식이 아닐 수 있지만 중개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다 알아. 웬만하면 중개사 공부 안 해도 이 세금 정도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보유하면 재산세 날라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내는 걸 누가 몰라. 그러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모르면 천인공노할 일이지 이거. 상식으로 받아들여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두 문자 따서 암기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취득,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금은 추가로 종부세를 보유세로 추가 징수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해주시라라는 게 저희 이제 취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노 딱 끝나. 요게 정책내의 정리예요. 나머지는 다 강의 노트에 짤막짤막한 것들 암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뭐 들어갑니까? 이제 투자론 들어가. 투자론. 다음 주까지 들어갈 거니까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